모음은 폐에서 나온 공기가 아무런 장애를 받지 않고 홀로 나는 소리. 그래서 홀소리라고도 부릅니다. 모음은 첫 소리가 없는 자리에는 이응을 붙였습니다. 자음은 홀로 발음할 수 없고 모음은 홀로 표기할 수 없네요. 모음에는 단모음 10개와 이중 모음 11개가 있습니다. 먼저 모음 21자를 순서대로 기억해 둡시다.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첫째, 기본 모음을 가져옵니다. 네, 우리가 어릴 때 벽에 붙여놓고 보았던 것이지요. 아, 야, 여, 오, 요, 우, 유, 으, 이. 맨 뒤에 사람을 본뜬 이가 오네요. 둘째, 이가 항상 뒤에 옵니다. 기본 모음 10자를 복제를 하지요. 이는 제외하고요. 여기에다 이를 붙입니다. 이 글자는 훈민정음 당시에는 사용했지만 지금은 쓰지 않으니까 지우겠습니다. 대신 셋째, 와와 월을 각각 넣고 이것 또한 이를 붙입니다. 끝났어요. 여기서 이 둘을 한 칸씩 앞으로 당기면 단모음과 이중모음도 깔끔하게 분류됩니다. 이건 뒤에서 정리하기로 하지요. 단모음은 소리를 내는 도중에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달라지지 않는 모음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는 소리와 끝에 나는 소리가 같습니다. 단모음은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먼저 혀의 가장 높은 부분이 혀의 앞쪽에 오는지 뒤쪽에 오는지에 따라 나눕니다. 후설 모음, 혀의 뒤쪽에 오는 모음 5개. 아, 어, 오, 우, 으. 전설 모음, 혀의 앞쪽에 오는 모음 5개. 에, 왜, 위, 이. 전설 모음은 후설 모음에다 이 모음을 더한 거나 대신 쓴 것이네요. 또 단모음은 입술의 모양에 따라 둘로 나눕니다. 원순 모음.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 동그랗게 되는 모음입니다. 여기엔 오와 우가 들어가는 4개가 해당됩니다. 평순 모음은 입술이 평평해지는 모음이지요. 원순 모음 이외의 모음이 모두 해당됩니다. 그리고 단모음은 혀의 가장 높은 곳의 위치에 따라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입이 벌어지는 정도를 나타내기도 하지요. 우리가 말을 할 때 위턱은 그대로 두고 혀가 있는 아래턱을 아래로 내리며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고모음은 혀가 높이 있는 경우, 곧 아래턱이 높이 있는 경우로서 이때는 입이 벌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폐모음. 중모음은 혀가 중간에 위치할 때 입이 반쯤 열렸다고 해서 반개모음. 저모음은 혀와 아래턱이 가장 많이 내려온 경우로 입이 열렸다고 개모음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모음 삼각도에 표시하는 방법이 있지요. 고모음이고 폐모음인 모음은 뒤에서부터 우, 으, 위, 이. 중모음이고 반개모음은 오, 왜, 에, 어. 저모음이고 개모음은 아와 에가 있습니다. 후설 모음과 전설 모음이 사이좋게 반반씩 있네요. 모음은 그대로 두고 단모음 체계표를 만들어 볼까요? 혀의 가장 높은 위치가 앞에 있는 전설 모음, 뒤에 있는 후설 모음. 입술 모양에 따라 각각 평순과 원순으로 나눕니다. 혀 높이에 따라 고모음은 폐모음, 중모음은 반개모음, 저모음은 개모음입니다. 좋아요. 이제 모음들을 제 자리로 보내죠. 완성입니다. 여기서 알아둘 게 있어요. 중세 국어에서는 단모음이 7개였지요. 지금은 10개로 확장했는데 실제로 발음해보니 위와 외는 이중 모음 같기도 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중 모음으로 사용하는 걸 허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에와 에의 발음은 구별이 힘들어요. 이제 기억쌤이 마무리 짓도록 하지요. 기억에서 좋은 방법은 기억거리를 줄이는 겁니다. 무엇을 기억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전설 모음은 후설 모음에다 이를 붙이면 되니까 후설 모음만 기억해두면 되겠죠. 우, 동, 뜨, 겁, 다. 우동 뜨겁다. 네, 우동이 일본어에서 왔기 때문에 혀 운동 즐겁다로 정하기도 했습니다만 학생들은 이것을 더 좋아하더군요. 뜨거운 가락국수를 먹을 때 여린잎 천장을 한 번쯤 벗겨져 본 사람은 우동 뜨겁다로 기억해도 됩니다. 왜 우동, 운동을 고집하냐고요? 동그라미가 원순 모음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들 아시는 걸 너무 유치했나요? 이중 모음은 소리를 내는 도중에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달라지는 모음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는 소리와 끝에 나는 소리가 달라지지요.
이중 모음은 반모음과 단모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처음에 나는 소리는 반모음으로서 짧고 약한 소리이고 끝에 나는 소리는 단모음으로서 길고 강한 소리이죠. 야를 발음을 해보세요. 처음엔 이 소리가 짧고 약하게 나다가 곧 아 소리가 길고 강하게 납니다. 이제 이중 모음을 구분해 볼까요? 반모음이 앞에 오면 상향이라 하고 뒤에 오면 하향이라고 하지요. 상향에는 반모음에 따라 다시 둘로 나누는데 먼저 앞에 반모음 이가 오고 뒤에 단모음이 오는 것에는 야, 여, 요, 유, 예가 있습니다. 모두 작대기가 2개. 이런 모음을 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이중 모음 또는 이 선행 모음 또는 이 계열 이중 모음이라고 부릅니다. 역시 좀 복잡하지요. 어쨌든 작대기가 2개인 것은 모두 이겁니다. 1등병이네요. 충성. 반모음 오 또는 반모음 우와 단모음이 결합된 것은 와, 워 그리고 이가 결합된 왜가 있습니다. 구별하기는 쉽죠. 그런데 이것과 이것은 3중 모음이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단호하게 아닙니다. 우리말에 3중 모음이란 건 없습니다. 이번엔 앞에 단모음이 오고 뒤에 반모음 이가 오는 의가 있습니다. 글자를 쓰는 순서가 발음 순서와 같습니다만 발음하기를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꽤 많지요. 그럴 땐 먼저 으로 시작했다가 이를 발음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쯤에서 반모음을 알아볼까요? 반모음은 이중 모음에서 단모음이 아닌 모음, 단모음보다 짧고 약하게 발음하는 모음이라고 했습니다. 반모음은 단모음이 있어야 발음합니다. 그래서 반자음이라고 부르는 분도 있다네요. 반모음에는 반모음 이, 반모음 오, 반모음 우가 있습니다. 이 반모음을 표기하는 방법으로 반달표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오, 우 위에 반달표를 표시하면 됩니다. 반모음이라는 걸 한눈에 알 수 있겠죠? 그러나 요즘은 키보드 시대. 키보드로 입력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어요. 반달표 대신 발음 기호를 사용합니다. 반모음 이는 대괄호 안에 J를 넣고 반모음 오와 우는 공통적으로 대괄호 안에 W를 넣습니다. 또 반모음 이는 알파벳 Y를 표기해도 됩니다. 이론적으로 반모음을 독립된 음운으로 보는지에 대해 견해가 갈려 있습니다. 이른바 학교 문법에서는 반모음을 독립된 음운으로 인정하지 않고 여러 학자들의 한문 문법에서는 반모음을 독립된 음운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둘의 견해가 음운의 변동에서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살펴볼까요? 학교 문법처럼 반모음을 음운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이중 모음열을 한 개의 음운으로 보겠네요. 학문 문법처럼 반모음을 음운으로 인정하면 이중 모음열은 반모음 이와 단모음 어 2개의 음운이 되겠지요. 예를 들어 피어가 피어로 되는 경우와 피어가 펴로 되는 경우입니다. 피어는 모두 단모음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어요. 여기 피도 그렇고 여기에 피읍도 그렇습니다. 이제 차이가 나는 것을 넣어볼까요? 이중 모음을 한 개의 음운인 여로 볼 때 어가 여로 변했으므로 교체, 이와 어 2개가 여 하나로 줄었으므로 추격이 되겠어요. 반면에 이중 모음 여를 반모음 이와 단모음 어로 보면 여기선 반모음 이가 보태졌으므로 첨가, 이 경우에는 단모음 이가 반모음 이로 변했으므로 교체가 일어난 것이지요. 이해되시나요? 이 문제는 모음의 변동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이제 모음 단모음과 이중 모음을 기억해 볼까요? 기본 모음 10개. 여기에 이를 붙이고 지금은 없는 2개를 버리고 대신 와와 워를 넣어 이를 붙여주면 되지요. 단모음을 만들려면 끝에 둘을 한 칸씩만 앞으로 옮기면 됩니다. 푸설 모음입니다. 여기에다 이를 붙인 게 전설 모음 5개. 다만 입이 벌어지는 정도는 모음 삼각도와는 반대가 되었네요. 이중 모음 중 반모음 이와 단모음으로 된 6개. 모두 작대기가 2개입니다. 여기는 반모음 와 또는 워와 단모음이 결합된 4개. 마지막으로 단모음 우와 반모음 이가 결합된 의 1개. 그래서 이중 모음 11개. 모음 21개였습니다.